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전혀 사실 정해진 게 없긴 하지만 우리끼리의 노가리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들 이제 연말이다 보니 이 1년 동안 어떻게 또 한 해를 보내왔고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2023년을 생각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2022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 학생들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태연 학생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1년이기도 하고, 이제 또 내년에 2023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그 준비 기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꿈의 학교 활동이라던가 또 다양한 기후 위기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꿈장으로 있는 꿈의 학교 보드드림 활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발전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학업에 소홀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학업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좀 학업에 소홀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보드드림이라고 하는 꿈의 학교의 꿈장이 되셔서 또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용재 학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둘이 원래 저희가 예전에 옛날에 드림보드 빌더라고 하는 꿈의 학교가 있었을 때 이 친구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스코트 느낌으로다가 엄청 많이 불려나고 사진도 많이 찍히고 이랬었는데, 두 명이 어느새 또 새로운 꿈의 학교의 꿈장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고 또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뭘 많이 느끼고 배웠다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또 같이 꿈장 했었던 이용재 학생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1년을 보냈어요? 저는 이번에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태인이랑 같이 공동 꿈장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를 깨달았고, 학교에서 좀 인간관계를 많이 요즘에 쌓으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저로서의 뭔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데서 벌써 성장한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재 학생 같은 경우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스스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또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또 인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활동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혜 학생은 또 1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지금 고2라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공부 외에는 활동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학교 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다혜 학생 이제 우리가 이번 연도에 거의 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물론 그런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고 훨씬 말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사실 이제 우리 준석 군은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그죠? 아주 드림보드 빌더 활동할 때 이제 보고, 나는 성인이 되고 너도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셔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1년 근황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일 궁금하신 분이 1위에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후 위기 같은 활동에는 아쉽게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는데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랑 같이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즐거운 활동이 다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내 학창 시절이 이렇게 여물어 가는구나. 아, 그랬겠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랑 2살 차이 정도 나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큰일 났다. 나의 입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디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른분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민재 선생님 어떤 1년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의 학교를 같이 했었고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확실히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외에 또 사실 변화가 좀 많았어요.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꿈의 학교 친구들의 연령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졌다든가 아니면 그 인원이 굉장히 축소됐다던가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는데 전에 했던 것보다 솔직하게 많이 힘들었던 게 많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모저모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 있었던 게 아니라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 내가 조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이 친구들하고 더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남는 한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서민재 선생님 저 역시 이제 계속 제가 청소년 때부터 여기 나와서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만나 뵙고 있지만 항상 매년 이렇게 반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반성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반성도 하시고 이제 저희한테 또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한테 검토받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하는 작업을 해주셔서 학생으로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정원 선생님도 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거 뭐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올 1년에 우리 학생들이 꿈의 학교, 이렇게 참 지구살림 꿈의 학교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제가 최연장자인 것 같은데, 연장자였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는 개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줄기차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간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한한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질주해왔던 개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오늘 이 학생들의 움직임은 이제 재생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기존에 개발 시대에 살았던 저질렀던 그 일들을 이제는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고 살아갔고 또 지금에 와서 올 1년 여러분들 지켜보는 거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 목소리를 움직임을 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활동이지 않나. 지난번 포럼에서도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인식한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은 또 어때요? 저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에너지 법칙하고 똑같거든요. 사랑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으면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여덟 명이 앉아 있잖아요. 한 명을 위해서 7명의 사랑을 품어버리면 이제 희생을 하면은
한 명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후 위기 이것도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을 절제하고 희생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고통스러움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 위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건 개인의 실천으로는 너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외쳐가면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활동이 꾸준히 돼야 아마 조금씩. 근데 그런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 희생을 따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체 지구를 사랑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희생이 있어야 지구를 사랑하게 된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사랑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인사로 원래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그냥 1년에 대해서 막 여쭤보는 바람에 약간 그 방향과는 좀 범위가 벗어났는데 또 이정원 선생님께서 다시 크리스마스 인사를 같이 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희생을 통한 사랑,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홍미아 대표님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네. 그 구글 검색어 그 1위가 기후위기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검색어 1위가 기후위기, 뭐 공정무역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제 자신의 그 실천 의지, 뭐 텀블러를 가져가 다니고 또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일을 만들기도 하면서 내가 내 습관을 바꾸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마음이 찔리고 그런 부분들로 반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 용기가 너무나 많이 필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과 한 발자국 가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한 해를 또 보내주셨고 또 황미란 선생님께서는 저희 이제 지구살림 꿈의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또 활동하면서 기후위기나 공정무역 같은 것들을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저희 소스가 다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또 머리를 굴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홍미라 대표님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게 되게 어쨌든 앞에서 이정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면서 또 사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실천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한 동기로서 제가 제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동기는 양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 미래에 나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있겠지만 당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 밑에 후손들은 더 많은 나도 힘든데 내 밑에 후손들은 더 많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양심에 찔려서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배출하게 되었을 때 또 양심이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다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올해 많이 찾아보는 한 해였다 보니까 지구살림 이런 쪽에서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로 갔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괜히 양심에 찔리게 되는 그레타 툰베리 다큐멘터리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 해였기도 했는데 본인들의 어떤 양심 혹은 기후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 눈이 막 엄청 굴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른분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학생들한테 좀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민주 쌤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양심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쇼크가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저는 좀 양심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볼까? 저는 좀 이제 슬픈 얘기지만 지구살림에 대해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 많이 이것저것 그래도 공부를 하고 다큐를 본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으며 또한 이제 그렇게 저렇게 자연을 헤쳐가면서 잔혹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했고 비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크게 그 자연이 가질 수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고기를 먹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큰 공감을 하고 아픔을 느꼈어도 결국 저도 역시 그렇게 이기적이고 조금 자연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강력한 거죠. 그 자연이 가져다 준다는 이점들 같은 게. 특히나 저는 고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맛이 너무 있어요. 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저는 정말 고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거를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이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에 대한 거를 저도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 희생이라는 게 그렇게나 가치 있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리고 이 희생이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 한들 정말 내 모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행복감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거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곤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다른 역할이 있을 때 아마 그게 좀 더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느냐? 친구들을 만날 때죠. 이 친구들이라는 게 이제 제 나이대 동년배 친구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만날 때 그게 그 부분이 오히려 저를 더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제 쓰레기도 막 그냥 버리고 싶고 한데 제가 음료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그냥 막 휙휙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벗기고 그 페트병에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쵸 상표를 없애고 그걸 비운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이제 밟아서 버리거든요. 한번 이제 분리수거가 조금 전보다 나아진다는 건데 그때 어떤 인류의 거창한 미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거는 적어도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고 공부했다면 함께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같이 한 친구들한테는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지 않고 그걸 버려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나를 보고 배워왔었고 나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양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싫어도 제가 불편해도 제가 희생을 한다 해도 저는 그게 한다고 그때서야 제 양심이 바로 선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뭔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선생님이셔서 그런지는 또 모르겠지만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또 접근해 주신 게 신선하면서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정환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남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의 실천 사항이 있죠. 3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천을 하는 데는 33가지 다 실천 못 하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뭐 애국심이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개인이 하는 역할은 제 생각으로는 딱 한 가지만 난 실천하겠다. 그 33가지 다 못하고 나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 난 소등을 철저히 해야지. 나는 그거 하나만 실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3가지 다 실천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작은 실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비상 행동으로서의 우리 33가지 실천 중에 나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쓰레기 분리할 때 난 이렇게 하겠다. 쓰레기를 가난 줄이겠다. 뭘 줄이겠냐? 나의 한 가지만 선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33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33가지 다 못 하거든요. 욕심이 많으면 안 되고요. 한 가지면 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뭐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애국한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딱 한 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 딱 한 가지가 제가 설정하면 돼요. 한 가지만 실천하면은 되지. 그 수많은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작은 실천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커다란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또 실천해야 할 사항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이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신생 에너지에 대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인간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충분히 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실천, 우리들은 작은 실천을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데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탄소를 줄이고 직접 어떤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과학적으로 개발하면은 그게 돼요. 어찌 됐든 이 뜨거워진 이 지구를 우리가 좀 낮춰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관심 갖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주면 해피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후위기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작은 것들이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미라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양심이요. 일단 양심의 문제는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양심은 끝도 없어요. 그죠? 그 말 봐도 안 되고 이제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 넘었잖아요. 80억 명 중에 하루에 $2 이하로 살고 있는 절대 빈곤의 인구가 10억 명, 8억 명 정도,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전 세계 노동자 중에 40%가 $2 이하로 살고 있고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양심이 그러면 하루에 $2 이하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달러니까 한 그나 4,000원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평균인데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나는 나의 음식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갖다 줄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매번 텔레비전에서는 3만 원이면 누구를 며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한두 번을 하는데 계속 채널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지 하면서 공정무역을 하게 된 계기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물품을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들여오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을 정도, 절대 빈곤에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이것도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난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 역대 세계 역사 이래 5번째 추위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이 추위를 사실 문 열면서 너무 추워서 이러다 추워서 죽는 분들 계시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네, 올겨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기후 위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가장 힘든 이들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럼 취약계층 중에서도 오히려 조금 보호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도 이 지경인데 그러면 저개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과 거리가 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유엔에서도 2030년에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서 50%를 줄이자. 우리나라도 40%를 목표로 줄이자. 이렇게 하고 우리 시도 그러면 경기도도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양심의 문제는 그 목표치를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양심이고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들여다보고 그 길을 힘들지만 같이 한 발자국 내닫는 게 양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80억 인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저희 어렸을 때 맨날 60억 인구라고 노래까지 있었잖아요. 뭐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60억 지구에서 막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서 저는 언제나 지구 인구는 60억 정도겠거니 했는데 80억 정도까지 늘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빈곤계층은 계속해서 있어서 8억 명 가량이 아직도 빈곤계층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웠는데 특히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거는 취약계층이 가장 이 기후위기의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여기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차 회장님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민재 쌤하고 아마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모두가 그걸 한꺼번에 심각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차의 취약계층들부터 빈곤층부터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될 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심각성을 느끼기보다는 좀 안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안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생계가 위해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보는 것 역시 양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학생들의 차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하는 그런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혜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양심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분께서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을 활용해야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반대로 자연을 지키고 자연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환경에 크게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환경 보호를 내가 굳이 실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걸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점점 알면 알수록 이제 내가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확실히 와닿은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알아가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 내가 뭐가 올바르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준섭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 움직이는 행동원이 양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옳은 일을 해야 나한테 이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을 때 나한테도 좋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고
이렇게 기후 위기에 관련된 일이라면 지구한테도 좋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미래는 다 나한테 되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악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으면 굳이 거부를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기후 위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기후 위기나 그런 공정 무역 같은 거를 이제 알려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그런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딱히 후회도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되게 그쵸. 사실 뭔가 나한테 양실질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게 당연히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거고 우리 모두가를 위해서 좋은 건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서 학생이 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실천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이 옳은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게 옳은 거면 해야지라고 하는 거 혹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천력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막내들의 차례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자, 우리 용재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제 또래의 어떤 일반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용재라는 학생의 한 주관적인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아프고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복잡하게 얽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 같이 바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열심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네요, 그죠? 저는 항상 영재 학생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매년 놀라요. 매년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항상 되게 놀라곤 하는데 들을 때마다 사람의 성장이 눈에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민재쌤도 그죠? 민재쌤이랑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배우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왔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럴 시간도 솔직히 이제는 지난 거고 이미 사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얼마나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단지 그거에 대해서 당장 실천할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해이해진 거일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공론화되면 공론화될수록 그게 그냥 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지나가고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용재 학생이 그걸 다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을 해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태인 학생이 되게 부담스러워지는데 또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부담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제 얘기를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자면 용재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후 위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기후 위기도 기후 위기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제 그 머릿속 생각이 저는 책임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양심도 양심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옳은 것이니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이게 내 책임이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이게 내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행동이니까 이러한 생각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또 기후 위기에 또 실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가장 큰 맥락이자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부담스러웠다는데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태인 학생도 이제 원래 말을 잘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잘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또 이
패널 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까 전에 이정 선생님께서도 희생과 사랑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희생 어떤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라온 존재이지만 또 반면에 살아가면서 희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스스로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곤 하는데 그게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지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지? 희생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아까 이정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바로 했으니까 안 시킬게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번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섭 학생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내 미래와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불살릴 수 있다. 물론 저는 제 가족들도 소중하고 친구들도 소중하고 저희 고양이 2마리도 소중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감각으로 솔직히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주위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네, 일단 희생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거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어쨌든 기꺼이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범위를 뭐 넓혀 나가거나 아니거나는 이제 각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타이 학생은 어떻게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는 미래의 저를 위해서 현재의 저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더 이상 이러다간 미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둡다. 이런 말들만 들리는데 지금의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사회에서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있는 제 소중한 사람들과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나에 대한 어떤 희생을 또 하고 미래의 모습을 계속 꿈꾸.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홍미란 선생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아침에 계속 받으니까 네네 희생은 전 희생하면 순고자들 생각하게 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희생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희생이 또 과도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사랑의 몰래 산타 행사를 하남에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산타복을 입고 이제 주로 대상들이 좀 어려운 장애우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의 그 친구들이라든지 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한 20살 넘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신 연령은 또 이제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막 애쓰고 일로 와 말해야지 산타 할아버지 하고 말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막 돌보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휠체어를 뜨고 나왔는데 이게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온 가족이 나와서 막
말해봐 막 봐봐 막 이래가면서 좀 졸린 친구였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쨌든 그 가족이 기다리고 또 그 산타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귤 박스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굉장히 그 하면서 야 정말 이런 어떤 부모님의 희생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하는 희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쩌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도 하고 우리 솔직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으면 내 시간과 돈을 조금 쓰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어제도 이미 사실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오셨어가지고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특수교육 학교론 해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배울 때도 그 교수님께서 되게 이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희생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면서도 아 이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아무래도 희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그거 관련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장애를 가진 딸을 이제 데리고 사는 어머니께서 하신 좀 그런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고 또 숭고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좀 나눠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네, 막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송태인 학생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많은 패널들보다도 더 적은 삶을 살았고 또 그래서 제가 희생을 해본 경험도 아무래도 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는 학생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희생을 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더 많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라던가 이제 제 부모님, 그다음에 제 친한 친구들까지 정도에게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로는 그 희생도 정말 그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희생을 받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희생을 하는 게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지만 이 희생을 또 사회가 나눠서 분담을 해주면은 똑같은 성장을 이뤄낼 때 그 희생을 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는 좀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던가 도움을 주는 사람 요 사람들 말고도 또 큰 사회가 함께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희생을 방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이제 한 사람의 한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각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해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용재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인이가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줄 알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기후위기를 위해서 혹은 자연의 무언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나는 희생을 안 할 건데 나는 등가 교환을 할 거다. 서로 윈윈하는 무언가를 할 거다. 내가 굳이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항상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내가 힘이 들 수는 있어도 비록 저는 조금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껴 쓸수록 저는 무언가에 대한 소중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마인드셋을 바꾸면 이건 희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일함으로써 나중에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생하지 않고 윈윈하는 거래 같은 느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만큼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희생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진짜 생각이 깊네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시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신 차례가 왔어요. 민재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생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역시 조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희생이라 보통 이제 희생을 되게 숭고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아름답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 희생을 해야 한다면 아마 제가 원하는 이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준석군이 했던 것처럼 준석군과 이제 다혜 양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제 미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미래는 물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내 주변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 미래에 있어 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완전히 즐거워질 수 있는 최상의 미래는 저한테는 주변이 행복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 주변만 바라봐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주변에는 또 결국 다른 주변이 있기 마련인 거고 다혜 양의 주변이 있고 준섭 양의 주변이 있고 용재 군의 주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태인 군의 주변이 있는데 역시 그 주변에도 주변이 또 있을 것이고 모든 인간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끊이지 않고 들더라고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인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전부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일부가 바뀐다고 하여도 내가 사실상 원래라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한 감정상으로 한 70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라면 100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조금 더 주변이 즐겁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좀 억울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몇천 년 동안이나 길게 대를 이어오면서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남겨왔었고 그것대로 인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돋보이고 극한의 효율을 체험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10%가 극빈곤층으로서 제대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좀 굉장히 큰 이상론에 지나지 않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내가 어떤 올바른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희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희생이라는 건 결국은 뭐 용재군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윈윈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속이 쓰린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달콤한 것이 있고 좀 더 효율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밀어내고 스스로 내가 그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안타까움을 억누르고 나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제 기준에서 따지면 저는 그게 제 이상이라고 봅니다. 좀 더 크고 멋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은 결국 연결되어 있어서 그 희생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전에 이제 준석군이나 다혜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 역시 했던 생각이었었어 가지고 공감하면서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면서 네. 뭐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건데 뭐 갑자기 무슨 사순 시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 희생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용어 개념은 두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서 그래요. 생각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서의 희생과 감성적인 어떤 거지 뒤에 엉켜져 있는데, 이게 쉽게 이게 우리의 희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목적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서 이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뭐 어렵게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의 따뜻한 밥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머니도 잠을 자고 싶죠.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근데 일찍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그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럼 아이는 아 너무 맛있다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름대로의 약간의 그 자기의 어떤 걸 억제하고 욕구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에너지를 아이한테 쏟은 거죠. 그럼 아이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고통 때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 좀 귀찮았지만 너무 그런 어떤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는 다 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정무역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 양은 똑같은데 이것이 분배되는 게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쪽은 항상 부족한 거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인간사회 집단이라든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이 더 가질 것이 아니라 내 걸 좀 포기하자. 그리고 저들에게 더불어 좀 이렇게 베풀고 기부하자. 이게 사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한테는 사랑으로 치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법칙이라는 거죠. 에너지 법칙이나 우리 사회의 모든 법칙이 바로 그런 어떤 평형을 이루고자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평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오늘 토요일 날 집에 쉬고 수학 문제도 더 풀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 여기까지 왔잖아요. 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우리의 어떤 환경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간 버렸죠? 내가 하고 싶은 수학 문제 하나 덜 풀었죠? 뭐랬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죠? 요거거든요. 이것이 상대한테는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작은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내 희생과 나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버리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난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 난 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분의 고통,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생을 함으로써 약간의 희생이라도 그것들이 결국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게 치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정도 지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세대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해 요새 젊은 세대층을 MZ세대라고 부르고 그 위에 세대 이제 유보 깊은 그 알파벳 세대가 있잖아요. 뭐 X세대부터 시작해서 Y세대, X세대, Z세대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MZ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죠. MZ 세대라고 하는 것과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어떤 소통에 대한 단절이 요새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실 MZ 세대도 있고 또 어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다 소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통에 있어서 사실 전혀 어려움도 저는 없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있어서 이제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이야기가 나눌 때 또 어른분들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소통의 어떤 단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감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던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또 태인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때요? 그런 경험 있어요? 일단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저는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라던가 컴퓨터 이걸로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컴퓨터라던가 이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컨텐츠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른분들이라던가 또 청소년 저희가 소비하는 컨텐츠 그다음에 서로 소비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정보 같은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차이를 그냥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차이를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고 또 서로 쓰는 말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줄임말이라던가 이런 쓰는 어휘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설명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단어는 무슨 뜻이니?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유행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러면은 저도 그냥 거리낌 없이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거나 다른 윗세대랑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차이를 이해를 하고 서로 좀 공감을 해주고 서로를 좀 서로의 것을 배워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적이네요. 부모님께서 어떤 때 쓰는 말이냐고 유행어 물어보신다는 게 저희도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걸 한번 알려드리면 하루 종일 그 단어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걸 또 배우셨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돼서 뭐 한 번 이제 낄끼빠빠 알려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내내 낄끼빠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했던 건 확실히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줄임말도 줄임말이겠지만 요즘에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MZ 세대의 어휘력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어휘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심심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제대로 해라 그런 일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런 단어들을 잘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줄임말에 대한 이야기도 언어를 해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응지 학생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세대 차이를 솔직히 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많이 지냈고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뭔가 내가 또래보다 약간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나는 좀 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길러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해서 딱히 그렇게 큰 세대 차이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보급됨으로써 어떤 언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세대마다 쓰는 언어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언어들을 잘 몰라서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언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른분들도 너무 이런 언어가 저급하다, 뭔가 근본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언어를 쓰는구나, 재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연령층이 어리신 분들도 뭔가 고지식한 언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막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다 똑같은 한글이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뭔가 서로가 서로의 말을 계속해서 어쨌든 배워 나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좀 다 약간 어른스러운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세대 차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단절감을 느끼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일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준섭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세대 의 갈등은 공동체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세대 갈등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대 갈등은 일단 전 제쳐둘게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왔던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단어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 옛날 단어들이 잊혀지고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타날 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쓰이는 단어들이 잊혀지는 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심한 사과의 그 심심한의 의미가 좁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한글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는 세종대왕님도 좋아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 문제는 그거예요. 심심한 사과했을 때 그 심심하게 사과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에게 그 심심한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라고 한 것을 수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화를 내거나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전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르는 거를 모르면은 배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확실히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긴 했지만 그 이슈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단어를 모른다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뜻을 알아들었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력에 대한 문제가 점점 불거지는 건 사실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어쩌라고, 모르는데 요새도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고 뭐 안 쓰는 단어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가 갖춰지게 되면서 그게 사실 약간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잘 해주었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쵸, 사실 줄임말 같은 거 쓰면 세종대왕님이 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유관 전통을 가진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세종대왕님은 그 글자만 만드셨지 뭐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진 않으시니까요. 네,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혜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일단 살아온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갈등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에게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반면 이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따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젊은 사람들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무시하시는 경향도 있고, 또 반대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사상을 좀 젊은 층에게 주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재 이제 흐름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나랑은 다르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자기 생각만 서로 고집을 하다 보면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좀 더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네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을 많이 이루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점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너무 다른 세계 것들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걸 겪어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마음은 사실 너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세대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통에 있는 좀 단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홍미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올해 60대인데 내년에 50대가 됩니다. 이게 좀 나이 체계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젊어져서 너무 좋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젊은이들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대 차이를 느끼죠. 왜냐하면은 외모에서 일단 나타나고 쓰는 언어가 좀 다르고 또 게임을 해도 저게 뭔 게임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또 가끔씩 행동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포럼 할 때도 거기에 그 객석에서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다 어른이었는데 세대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 포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다 너무 감동하고 배우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저는 그 이제 꿈의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할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지 뭐 그리고 같이 재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는 세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소통하려고 가까이 가면 딱 한 가지 필요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너무 금방 알아차려요. 어른도 존중받는지 알고 우리 또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청소년 친구들이나 아이들 하다못해 이제 아이까지 아기까지 자기가 존중받는지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게 되게 갑자기 존중받고 있다 느끼면 태도도 달라지고 존중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는 당연히 세대가 달리니까 느끼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늘 저도 우리 딸의 그 불만 섞인 어제 막 그 마감을 치고 늦게 상가회의에 갔는데 이제 송년회를 갔는데 어느 어르신이 와서 이제 20분씩이나 30분 자기 앉아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충고를 해주셨고 좋은 덕담을 해주셨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세대 차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소통을 서로 하는 데 있어서 존중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우리 모두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세대에 대한 차이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이런 데에서 파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가장 일면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예를 들어 비유를 할 때도 잘생긴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필요하다. 그러면 얘들아 조인성 생각해봐, 정우성 생각해봐 이러면 그때 당시 학생들은 잘생긴 사람에 대한 비유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아듣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잘생긴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서 뭐 차은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잘생긴 아이돌로 저희 세대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분명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면 다 모두가 아는 분위기고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뭐 페이커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지만 연예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연예인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지만 그런 게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다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세대 안에서도 저희는 차이가 있는 세대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아무래도 지금의 MZ 세대 또는 뭐 젊은 세대들이 되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뭐 남녀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성별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학력 간의 갈등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많이 없는 세대여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사회를 이뤄나가야 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일원들인데,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지?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인간이고 인간은 항상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거나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키워나가면서 늘 하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엔 용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계속 태인이랑 얘기 겹친다니까. 용재 학생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솔직히 어려운데 그냥 주제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동체, 본인이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서로만,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물어뜯고 막 그러는 느낌이 심한 것 같아요. 다들 화나 있는 것 같고 다들 지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그냥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네, 딱히 뭔가 어려운 말을 지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습적인 질문이었죠. 미안해요.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 거고, 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도 내가 조금 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 모두 행복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되게 단순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태인 학생, 그죠? 이야기해볼까요? 일단은 네, 정말 약간이라도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꿈의 학교라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분들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 속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가족 안의 공동체에서는 저는 아들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나 이제 여기에 패널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많은 역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수록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 갈등이 생기는 걸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 갈등을 최대한 잘 유하게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방향과 좋은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진 않더라도 다양성을 좀 존중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같게끔 이런 식으로 모아줄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네,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민재 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태인군하고 그렇게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요새 느끼는 게 개인은 소중한데 공동체는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 사회가 아니라 언제든 간에 사실상 원래라면은 이제 이상적으로 인간의 권리는 당연히 마땅히 존중받아야 했었고 개인의 권리는 어느 것에도 이제 뒤처지지 않고 항상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개인들이 모여 있는 개인의 권리가 다 소중하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모여 만든 공동체 역시도 각자 그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분담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의 권리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이나 그런 것도 지켜야 문제 같은데 내가 뭐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따라 거기 갈 기분이 아니니까 비록 우리가 만든 공동체지만 내가 선택한 공동체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내가 더 우선이니까 나는 안 갈 수가 있는 거야. 왜? 나는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해버리면서 안 오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목적성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목적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선명한 증거인 건데 그거를 요즘에 제가 어떤 이제 공동체를 운영한다거나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어디에 수업을 가서도 아니면 제가 이제 따로 운영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친구들이 굉장히 조금 개인에 대한 것은 소중히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전히 꼰대스러운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바라는 거죠. 친구들한테 약간 개인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라 따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선택했다면 선택한 만큼의 최소한의 그 책임은 져줬으면 한다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저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 구성원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부분은 사실 민재 쌤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결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좀 무시받았던 때가 있었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판단 혹은 선택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 옛날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거에 대해서 한 저항의 일례로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지다가 이젠 그게 또 역전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흐름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이정화 선생님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기 아까 뭐 세대 차이 공동체 이렇게 간략하게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죠. 세대 차이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발전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이죠. 그러니까 차이로 인한 갈등인데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해하지 못할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대 차이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죠. 서로 비난하지 말자. 차이는 반드시 있다. 이제 아까도 그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언어 아니에요? 언어가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언어를 너무 압축해서 쓰잖아요. 자꾸 압축합니다. 이 압축해서 쓰는데 몰라요. 소통해서 빨리빨리 압축해서 쓴다고 하는 건 좋은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바뀌었잖아요. 포노사피엔스라고 거의 핸드폰에 지금 배어 있는 이 도구적인 이 인간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저희야 뭐 약간 핸드폰에 약간 이렇게 익숙한 세대는 아니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자꾸 요즘에도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자꾸 압축해서 써요. 물론 그 압축해서 쓴다고 하는 자체는 그 뭐 소통하는 부분에서 또래끼리는 상당히 그 빨리빨리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대화에서는 이 단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단절된 걸 비난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풀어서 알려주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걸 가지고 에이, 왜 애들을 저 언어로 저렇게 망치나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뭐로 하냐 그러면 자꾸 뇌로 한다는데 뇌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는 게 언어 생활이란 말이죠. 언어 생활이 생각은 언어로 하는 건데 이 압축돼서 자꾸 언어로 사용하다 보면은 어떡할까? 사고의 깊이 측면에서 생각의 깊이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뭔가 빠르고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뭔가 길게 느려서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게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만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비약이 될 수도 있고 논리의 이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각이 잘 정제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쓰는 건 좋대. 알고 쓰자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고 알고 쓰자라는 얘기다.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10이면 20명 있으면 다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꽃이에요, 뭐 하늘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금, 골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다.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워요. 다만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 20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을 자기가 누가 대신 벗겨줄 수는 없어요. 본인의 안경을 벗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 근데 20명이라는 안경의 컬러가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 벗는 노력은 누가 하냐?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벗는 거예요. 그 상호가 자기의 안경을 벗으면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갈등이 없어지고요. 공동체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 지향이 하나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공동의 악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데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안경을 벗고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자.
근데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가? 왜?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죠. 또 인간이 그렇게 두렵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상호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건 역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쨌든 언어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의 체계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이 됐다 보니까 그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고 저는 항상 저번 포럼 이번 포럼도 그렇지만 저번에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한 경험이었었어가지고 포럼이 그때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네도 어른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아마 너네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른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의 언어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짚어왔다면 사실 이제 지금에서는 또 아래 세대 역시 이런 전체적인 언어를 다 함께 익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쵸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아름다움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좀 벗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쪽 테이블로 넘어와서 우리 다혜 학생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봅시다. 저는 공동체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런 공동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받은 혜택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혜택은 모두가 다 좋게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일식에 상처를 입으면 총 100명이 정말 이렇게 조그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한 명한테 이 상처를 다 몰아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사회는 살짝 그런 사회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못 본 척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본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조금씩만 다 양보를 하고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힘들어서 공동체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쪽에만 이것이 쏠려 있을 경우에 공동체가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는 불균형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석 군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제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예시와 좀 다르지만 그 안경에 빗대보면 내가 가진 안경으로는 이게 코끼리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가진 안경으로는 이게 사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존중해서 바라보면 더 이 모인 공동체의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더 좋고 합리적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는 그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오히려 길이 난잡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서로의 이 대화가 필요하죠. 관점을 맞추고 너가 보이는 부분은 어디고 내가 보이는 부분은 어디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공동체는 결국엔 소통과 이해의 길이라 봅니다. 그러네요. 일단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오히려 그 공동체에 별로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에 그게 더 이 공동체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홍민아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공동체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크게는 우주 공동체, 지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세계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 또 적게는 하남 공동체, 우리 지금 지구살림 공동체, 기후 위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렇게 가족 공동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구 공동체라는 거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를 이루며 살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이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동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라지고 유린되고 그랬지만 살아남아서 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미하고 저희의 DNA가 2%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지금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성인들의 책 아니면은 정말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다양성이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다양함이 있어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구 내에서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있어야 살아간다. 우리 작게는 우리 내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쟤는 왜 저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분이 소중해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힘든 분을 만날 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성이 생명력이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우리가 생명스럽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쨌든 우리의 숙명이다.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준석 군이 한 이야기에서 좀 더 발전된 이야기인데, 다양성이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것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 하나가 남긴 했는데 그걸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처음 포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지구살림 포럼 할 때도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지금 공동체 얘기도 했고 소통 얘기도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는 타인하고 살아가는 사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당연히 나에 대한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타인, 이제 기후위기나 공정무역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공감들의 파장을 또 널리 펼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른들한테 먼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재쌤 도와주세요, 민재쌤. 자꾸 뭔가 총알바지가 되는 느낌인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좀 생각도 많이 좀 정해진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능성이란 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자기 경험에 기인해서 타인을 판단하기 마련인데,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쉽게 이해가 돼요.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나랑 다른 삶을 살아왔고 나랑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요만큼밖에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타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만 열어두고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일단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한번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를 알아보는 과정이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삶을 누려왔기에 저런 식으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면은, 물론 당연히 역시나 내가 가진 경험이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의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같은 공감대를 가진 인간으로서, 같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로 큰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아마 조금이나마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추스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준비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공감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정환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도 마이크 잡으면 또 길어져요. 글쎄요, 이게 제가 지금 그 결혼한 지가 지금 뭐 한 40년 되나요? 그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아직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모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까도 저는 뭐 언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활에 언어로 다 하잖아요. 말과 행위로 하는데 한 번쯤은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과오를 많이 이제 저질렀습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던 그 철없던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그 지금쯤 와서 딱 보니까 이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한마디 말하기 전에 내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고통을 줄까, 내가 이런 행동이 상대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까라는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또 SNS 할 때도 그냥 날리지 말고 이걸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요 정도를 한 번쯤 생각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쵸? SNS에서 아무래도 SNS뿐만 아니라 요새 한창 그게 또 문제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연예계 뉴스 기사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곤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그쵸? 이 사회적인 흐름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자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벌었어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용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용재 학생부터. 그냥 제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주고 내가 존중하고 있다를 직접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게 느껴져서 저한테
비슷한 정도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가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구나,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었구나를 깨달아가면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인 또 내일이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다른 남은 분들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테인 학생부터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요? 네, 갑자기 지금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묻다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라 같은 맥락에서 해도 돼요. 공감성 크리스마스 인사를.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인지 내일이 크리스마스인지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딱히 큰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요즘 또 며칠 전에 졸업을 한 뒤로 날짜 그 관념, 날짜에 대한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지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맨 처음 질문 때 이제 이정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누구든 간에 많이 사랑을 좀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을 베풀 때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던가 그 사람이 이제 또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이제 교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땐 용재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생각을 나눌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노력을 언제나 계속하고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내일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요청이었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길 바라면서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 테이블도 각자 그래도 짧게 크리스마스 인사 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연휴입니다. 네, 지금까지 1년 열심히 달려오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두려움보다는 그 기대와 이제 희망을 품고 달려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공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제 공감을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이 한번 놀면 돼요. 이제 같이 한번 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쉽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해주면 됩니다. 이게 서로를 이해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다른 거 시켜가지고 그래도 방송 체질인가 봐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아주 네 놀랐습니다. 네, 다혜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굉장히 설레고 특별한 날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벌써 캐롤을 듣기도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기대하는 날이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1년 중에 하루일 뿐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처럼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그리고 굳이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매일매일인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 세계인들과 또 기후위기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제도를 만들고 함께 희생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이 청소년들처럼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실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위로와 또 응원이 되는 성탄절 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힘찬 또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제가 정리를 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역시 이제 아직 완전한 학기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하고 던지는 상황이었어서 배경 설명도 부족하고 사전에 질문을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잘 이제 좋은 패널분들과 함께한 덕분에 저희가 이런 부족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봐주신 시청자분들 또 여기 계신 패널분들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론 여기 있는 8명은 하남 시민이고 다 어느 정도 공동체가 같은 본질을 이룬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느 곳에서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도 그렇고 뭐 세계나 이제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런 이야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도와주시는 어른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원, 좋은 응원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행사 마무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